계절의 여왕인 5월이 왔네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장사익의 봄날은 간다로 문을 열겠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면 산제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새파란 불빛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 꽃편지 내 던지면 정로새 짤랑대는 영망아 찾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이야기 봄날은 간다.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 높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
오늘은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백제 사람인 가난한 서동은 말을 캐면서 살았기에 맛동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더벅머리를 깎고 서울로 올라와서 동네 아이들에게 말을 주며 호감을 산 후 노래 하나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고 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밤이면 맛동을 자기 방에 불러들여 새벽에 내보낸대요 라는 노래를 지어 아이들이 부르게 했는데요. 이 노래를 들은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내쫓았고 서동은 선화공주를 데리고 백제로 돌아와 무왕이 되었다는 건데요. 신라 향가에 실려 전해 내려오는 설화로 고려시대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실려 있죠. 학문적 가치와는 별개로 내용 자체가 미천한 신분이던 서동이 공주를 만나 왕이 되어 잘 살았다는 입지전적인 이야기로서 1000년도 넘는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사랑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헛소문을 퍼뜨려 결혼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하나의 윤리로 자리 잡았던 때인지라 처녀가 총각에게 손목만 잡혀도 시집을 가야 하는 줄 알았지요. 또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 총각은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려 장가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는데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세월은 많이 변했고 이혼이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재혼, 삼혼도 흔한 세상이 되었으니 남녀 사랑법도 많이도 달라졌습니다. 슈퍼스타 K시즌에서 화제를 일으킨 바 있는 김대성은 아내와의 이야기로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이들은 결혼 이야기보다 결혼 이전의 이야기가 더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는 1981년 김 씨가 힘들었던 군대를 전역한 해였죠. 이 땅의 모든 청춘이 그렇듯 김 씨도 전역이라는 해방감을 친구들과 함께 누리고 있었는데요. 장소는 서울 명동의 조선호텔 건너편 포시즌이라는 술집이었죠. 늘 그렇듯 저녁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회포는 근하게 불었지만 고민에 대한 답은 시원치 않았죠. 이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김 씨 앞에 눈부신 아가씨가 지나갔고 대뜸 그 빨간 원피스 여인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지금 세대였다면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끝날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때였죠. 흉흉한 요즘이라면 자칫 치안으로 몰릴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는데요. 첫눈에 반한 그녀를 놓치기 싫었던 김 씨는 버스 안에서 용기를 내서 다짜고짜 만납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그녀가 말했죠. 당신 미쳤어요? 그야말로 미친놈 취급이었죠. 그러나 김 씨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내리는 망원동 정류장에 따라 내렸죠.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집 전화번호를 건넸죠. 전화를 달라고는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앞서면서도 간절하게 부탁했죠. 3월 1일 1시 명동에 있는 서울 다방에서 기다릴게요. 떨리는 한마디를 꺼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는데요.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설렘은 커져갔겠죠. 그런데 정말 공교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약속한 날짜를 이틀 남겨놓고 김 씨가 급성 맹장 수술을 받게 되었죠. 수술대에 오르면서도 오로지 3월 1일 1시 서울 다방뿐이었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절친한 친구에게 부탁했죠. 네가 약속한 날 나가서 혹시 그녀가 오면 내 상황을 잘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녀가 아예 나오지 않는 바람에 헛수고가 되었죠. 그렇게 그녀와의 인연은 끝이었고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선배가
명동에서 운영하는 구두가게를 찾았는데요. 선배와 일상적인 대화에 꽃이 물어 익을 무렵 김 씨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어요. 눈을 찡그리며 실눈을 뜨고 다시 확인했던 사람은 분명히 망원동 그녀였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끊고 선배에게 물었죠. 저기 일하는 사람 망원동 살아요? 혹시 성이 조 씨인가요? 선배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김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인연이라는 거구나. 이후 상황은 급진전됐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도 생겼고 만남도 가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3월 1일 서울다방에 왜 나오지 않았는지, 망원동에서는 왜 보이지 않았는지 모두 들을 수 있게 됐죠. 다소 불량해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만남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망원동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은 공교롭게도 3월 1일 즈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김 씨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펴서 마침내 결혼까지 성공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를 인연이라고 해야 하나요?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첫사람의 애절함을 김연숙의 목소리에 담아 봅니다. 초연. 먼 산 부엉이 밤새워 울어대고 암내 물소리 가슴 적실 때 나는 사랑이 뭔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갔나.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나는 사랑이 뭔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간다.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요즘 MZ 세대의 사랑법은 어떨까요?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반적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동거라는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채널 A에서 결혼 말고 동거라는 프로그램은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애보다는 더욱 깊은, 결혼보다는 짜릿한, 지금 이 순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실제 커플들의 24시간을 밀착해 찍은 동거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애 동안 연애 중인 커플,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커플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출연자들이 결혼 이전에 동거하는 실제 일상을 담고 있죠. 서로 생활 패턴과 결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지 등을 미리 판단해보는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 방식은 동거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예전 결혼관에서는 많이 벗어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에서는 선동거 후 결혼, MZ세대의 화끈한 동거 일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결혼 말고 동거는 기존의 시청자들이 많이 봐온 이른바 연애 예능의 한계를 한참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수정 PD는 결혼 말고 동거는 정확히는 신개념 리얼 동거 관찰 예능이라고 봐주셨으면 한다며 전에 없던 동거 남녀 집중 해부를 통해 차별화된 리얼리티와 주제의식으로 시청자들에게 활력을 드리겠다고 하네요. 수많은 연애 예능들이 말초적인 자극과 출연자들의 화제성으로 이슈몰이를 시도했지만 결혼 말고 동거는 이 시대 커플들의 진짜 사랑법을 리얼하게 보여주며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작 담당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커플들의 이야기다. 결혼 대신 혹은 결혼 전에 각자의 이유로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늘 궁금하지 않나. 요즘 친구들의 사랑 이야기를 고민하다 동거란 키워드를 제시하게 됐고 이걸 새롭게 다뤄보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가볍지 않게 소모품이 되지 않게 하게끔 이 시대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고 하네요. 결혼한 후 후회하는 것보다 살아보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더 현명해라고 생각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법이 현명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도덕하다고 해야 하나요? 좀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이혼 남녀들의 연애와 동거를 담은 돌싱글저 직장인 김모 씨는 사실 지난해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라면서 함께 살다가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래도 여자 쪽에 타격이 될 것 같아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어 아직 함께 산 지 1년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사소한 걸로 부딪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청소하는 문제, 음식물 처리 방법, 빨래 개는 법 등의 차이를 보며 가끔 말다툼을 한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39살 장모 양은 그동안 결혼에 관해 생각이 전혀 없어 애인조차도 만들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남사친과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마인드의 남자라면 결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사귀게 됐고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라며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부부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웃어 보였는데요. 그녀는 양가 부모님도 같이 살다가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축복 속에 동거가 시작됐다며 다만 마흔이 될 동안 서로가 추구해온 생활 패턴이 조금 달라 마찰이 가끔 일어나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35살 직장인 양모 씨 역시 현재 동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자친구와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결혼 후 후회하는 것보다 살아보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MZ세대의 남자 37%, 여자 31%는 혼전 동거 찬성이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요. 결혼 전 동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MZ세대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AI 매칭 결혼정보 플랫폼 회사에서 2024년 10월 MZ세대를 대상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3만 2천 명이 참여한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혼전 동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결혼이 어려운 이유로 외모나 성격, 조건 등에 있어서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마땅히 없다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여 애정이 아니라 상업적인 거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혼전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1%, 여성의 경우는 16%로서 남녀 상관없이 혼전 동거에 대한 생각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혼이 어려운 이유로는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마땅히 없다가 37%를 차지하였고 30%가 집값 폭등 등의 금전적인 이유를, 22%는 코로나와 반복되는 일상 등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9%가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동거로 돈 걱정은 들었는데 10명 중 4명꼴로 동거를 후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이트 리얼트닷컴의 여론조사 회사 해리스 X가 3,0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동거가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40% 이상이 그 결정을 후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같이 살면서 관계가 좋지 않게 됐다, 성급했다, 함께 사는 게 맞지 않는다, 헤어지는 과정이 더 어려웠다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조건 중 하나가 부모의 노후 대책이라고 한다는데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부모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마냥 참아야 하는지 조항조가 부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지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젊은이들이 결혼 전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 부모님의 노후 생활 대책 말이죠. 30대 대기업을 다니는 남성이 월급 1,000만 원씩을 받아 5억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을 드려야 합니다. 저 결혼 힘들까요? 라고 결혼 전문 업체에게 상담을 요청한 글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 정도 소득이면 고소득자인데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가 걸림돌이 되어 결혼 상대자를 찾기 어렵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야겠죠. 연봉 6천만 원인 40세 여성 공무원의 결혼 조건은 신도시 자가 보유 초혼 남성 학력 직업 연봉 무관하나 부모 노후는 철저히 대비되어 있어야 함. 요즘 연애 결혼 시장에 배우자를 구하기 위한 셀프 소개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셀프 소개에 대한 최근 급부상한 결혼 조건이 부모 노후 대비 여부라고 하네요. 일륜지 대사인 결혼에서 부모 자리는 항상 중요했죠. 과거엔 맞선을 볼 때 양친 계신가 물었고 다음엔 점잖게 집안 괜찮은가 물었죠. 당사자의 외모와 성격, 학력, 직업을 주로 보되 집안의 카테고리로 성장 환경에 큰 문제가 없었는지를 이런 질문으로 파악하곤 했죠. 그런데 요즘 2030에겐 그런 두루뭉실한 표현은 안 먹힌다고 하네요. 늙은 부모의 경제적 삶, 설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진다는데요. 부모 노후가 결혼 5대 혹은 3대 조건, 심지어 1순위 조건이 되었다고 하네요.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다. 국민임대주택에 살면서 나라에서 생활비 나오니 노후 걱정 없다는데 아무래도 깨름칙하다. 처가에 금전 지원 없다. 약속받고 결혼해도 될까? 그냥 깰까?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공기업 직원의 글이라고 하는데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다고 하네요. 장모가 당장은 안 굶더라도 아프면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두 집 살림 자신 없으면 빨리 도망가라. 부터 사랑 앞에 이런 것부터 따지는 현실이 슬프다는 한탄까지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다고 하네요. 요즘 결혼 시장에선 일명 육각형 인간의 요소를 따진다고 하는데요. 성격, 외모, 학력, 직업, 연봉, 그리고 집안 환경인데 집안 문제는 부모의 은퇴 설계 여부로 수렴된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월급 1,000만 원 대기업 직원에 대한 댓글도 뜨거웠는데요. 본인이 잘 버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의견은 극소수였고 수입의 20%가 꼬박꼬박 빠져나간다면 아내로선 중대한 문제, 한창 자녀 교육시킬 나이에 회사 잘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200만 원이 순식간에 500만 원, 700만 원이 돼 지옥문이 열릴 것.
부모가 제약가리 못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떠나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는 준엄한 평가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이웅진 대표는 예전엔 부모의 전직, 학력 등 과거의 사회적 지위를 물었다면 이젠 자식에게 손 안 벌릴 정도인지 미래의 경제력을 따진다며 결혼을 포기하는 남녀 상당수가 부모 노후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결혼 건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요. 명문대를 나와 억대 연봉을 받는 연구원 41세인 김모 씨는 택시 기사인 아버지와 청소일하는 어머니의 생활비와 각종 목돈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는 많은 여성을 만나봤지만 번번이 부모 문제가 걸리더라. 누가 집안의 기둥인 나에게 시집 오겠느냐. 부모님도 차마 결혼을 못 권하신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고 하네요. 김 씨보다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 직원 정모 씨는 지난달 결혼에 성공했는데요. 내가 외아들이지만 전문적인 누나들이 부모를 부양하니 난 내 가정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여자친구를 설득해서 겨우 승낙을 받았다고 하네요. 부모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이가 자식에게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생계, 의료비 등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통상 은퇴자의 경제 상황은 연금과 저축, 자기 소유의 집, 그리고 대출 세 가지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해 빚 없이 10억 원 이상의 자가 보유가 보장된 노후의 표준이라고 한다는데요. 지금 같은 불황과 고물가에 중요한 건 자산 규모보다 현금 보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땅 부자라도 당장 쓸 돈이 없거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 노후 보장이 안 된 것으로 젊은이들은 받아들인다고 한다네요. 한 50대 항공사 임원은 후배끼리 소개해주며 상대 부모가 건물 상가를 갖고 있다고 했더니 상가 입지가 어떤지 공실 없이 임대료가 매달 들어오는지 확인해 놀랐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은퇴 가구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고 연금 체계는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중산층 노인 부부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월 4,500만 원이지만 연금 수억억은 평균 65만 원에 불과하니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서 은퇴한 가구의 57%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고 여유 있다는 답은 10%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국 노인의 노후가 불안한 건 대개 자식에게 올인한 결과 때문인데요. 봉급을 자녀 교육에 틀어넣고 결혼 때 집장만 해주고 사업자금 대주거나 손주 양육까지 도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도 어느 정도 과거에는 통했지만 이제는 자식 결혼의 걸림돌로 작용할 정도가 되었으니 이 참담함을 어디에 토로해야 하나요? 수명은 길어졌는데 은퇴 연령은 앞당겨졌고 노인 일자리가 부족해 재취업도 쉽지 않죠. 노인 돌봄 체계가 취약해 고액의 비보험 치료나 간병비 부담은 여전히 가족이 짊어지는 구조인데요.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2030 세대 3명 중 1명만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 특유의 내리사랑과 효의 순순한 시스템이 흔들리는 경고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베푼 만큼 자식의 선의를 기대한다는 건 자식 발목 잡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니 부모로서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MZ세대는 IMF 이후 출생하거나 유소년기를 보내고 저성장이 구조화된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거나 결혼했죠. 이들은 미래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한 유튜버는 신혼 초 양가에 매달 용돈 30만 원씩 들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종잣돈 모으기가 힘들 것 같아 명절, 생신, 축하금 말고는 과감히 끊었다고 하면서 그 덕에 4년 만에 6억을 모았다고 했다는데요. 자랑인지 약 올리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이중 부양의 짐을 진 채 은퇴하지 못하는 베이비 부모들의 낀 세대의 애환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죠. 이렇게 변한 세태를 부모 세대가 더 예민하게 바라보기도 한다는데요. 서울의 60대 주부 한모 씨는 며느리는 빈몸으로 시집와도 되지만 아들이 처가를 복양해야 한다면 그 결혼은 막겠다고 한다네요. 분당의 박모 씨도 대학생 딸들이 같이 여행 가자 차 사주겠다고 하면 돈 아껴뒀다 너희들 노후나 확실히 해두라고 펄쩍 뛴다며 가족은 서로 끝없이 주고받는 거라고 여겼던 과거와 너무 다르지만 이제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한다네요. 오늘은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법과는 많이 다르죠. 철저하게 계산된 사랑법을 탓할 수만도 없고 보면 현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랑법을 축복해 줘야겠죠. 장윤정이 부르는 초혼 들으시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밤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그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